BBS 뉴스는 신축년을 결산하는 5대 불교계 이슈를 오늘부터 닷새간 보도합니다. 첫 순서 오늘은 지속된 종교 편향과 불교계 대응입니다. 경남 기밀 지역 사찰들이 힘을 모아 지역 외국인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새해 희망의 의미를 담은 2022개의 선물 꾸러미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로 거듭난 부산 해동용궁사가 수행포교 도량이자 나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이웃돕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천태종 서울 성룡사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도전받는 현대 문명의 모습과 전통 불교 문화의 대안적 가치를 조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가 총본산 부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열어 새로운 50년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뉴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축년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2021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종교 편향 정책과 행위, 그리고 이에 맞선 파사 현정 기조의 불교계 대응을 짚어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3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취임법회, 한국불교 최대 종단 수장이 전통 문화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을 취임 일성으로 지적합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문화 강국을 외치면서도 한쪽으로는 1700년 한국 불교를 종교 간 형평성이라는 행정 편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당시 이례적일 만큼 강도 높은 대정부 주문은 전통문화 정책의 전향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데 이릅니다.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부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현 정부 내내 이렇다 할 제도적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추경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합당한 대처를 좀 해주십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지금 3차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들은 줄기차게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가능하면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합니다만 하다 보면 꼭 사각지대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금 말씀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가서 제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전통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문화재와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교계와 또 불교계와 또 자주 소통도 하고.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에서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은 멈추지 않고 올해 들어선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상황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전통문화를 다루는 국회 소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 구역 입정료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된 불교 폄하 발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12월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사업은 불교계를 더욱 격분하게 만듭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보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청래위원회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라는 관행화된 국공립합창단의 특정 종교 찬양 공연, 불교 유적지에서의 천주교 순례길 조성 사업 등은 올해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교에는 1년의 종교 편향, 불교 폄훼를 규탄하는 전국 승려 대회와 전국 제가불자까지 합세하는 범불교도 대회를 내년 초 열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사태가 어려운 일입니다. 현 종교 편향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불교 신행단체들의 사퇴 촉구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살퇴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 신축년 한 해 불교계를 뜨겁게 달군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문제는 자리이타 정신으로 상대를 포용하면서도 그릇된 부분에 대해선 파사 현정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리이탈을 충분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차후에 지속적으로 종교 편향, 종교 폄훼, 종교 왜곡 사례가 계속 나타난다면 이런 사적인 사사로운 잘못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파사 현정의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취지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과 역사 속에서 불교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경남 김해 지역 사찰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외국인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해 희망의 의미를 담은 2022개의 선물 꾸러미를 군부 쿠데타로 힘들어하는 미얀마 근로자 등에게 전하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22일 오후 김해 연하사 경내에서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김해 지역 내 자비도량과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등의 회원 사찰들의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선물 꾸러미에는 손난로와 목도리, 방역 마스크, 팥죽 등이 담겼습니다. 자비도량, 이웃을 생각한 모임 회원 스님들께서 실시일반으로 자그마한 따뜻한 마음과 기운을 전하고자 이렇게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준비가 더 잘 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꾸러미들은 각 사찰별로 구역을 나눠 김해시 전역으로 전달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동상동 외국인 거리는 연하사가 맡았습니다. 또한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미얀마 근로자들을 초청해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위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요즘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분들을 센터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2022개를 마련하셨다는데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상동을 넘어서 우리 김해 시민뿐만 아니라 아까 미얀마 시민들까지 이렇게 나누기를 하신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동참하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이번 나눔 행사는 지역 내 사찰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첫 번째 행사로 앞으로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자비 나눔 활동이 기대됩니다. 절마다 조금씩 그런 보이지 않는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자비 나눔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은 끝에 작년 올 여름부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부산 해동용궁사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나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주지 연교스님과 오규석 기장군수, 해동용궁사 홍보대사 우하람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 대웅전에서 자비의 쌀 2,500kg과 성금 1,000만 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해동용궁사가 위치한 기장 지역 농민들을 위해 기장 산지쌀을 수매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전했습니다. 해동용궁사 주지 연교수님은 연말연시 십시일반 도움을 준 신도들에게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해맞이 명소이자 부산의 대표적 관음기도 도량으로 지난 9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로 등록돼 수행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췄습니다.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제주 반야사에서 제1회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사진을 통해 자기 삶의 발자취를 정리하면서 긍정적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다는 취지로 연구소 소장인 반야사 주지 현파 스님이 앞장섰습니다.
대상격인 도지사상은 문정희 씨가 수상했고 최우수상인 도의회 의장상은 고미선 씨, 장려상인 이사장상은 허은석, 김성년, 박세원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문정희 씨는 예전에 건강했던 남편이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면서 옛 사진을 정리하면서 남편 목까지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용어를 영어로 배우면서 인도 불교 문화의 이해도 돕는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주한 인도 대사관, 주한 인도 문화원과 함께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불교와 인도 불교 문화를 주제로 불교 영어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1차 온라인, 2차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대회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스님부와 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각 부문 1차 온라인 대회 1, 2, 3등에게는 각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각 부문 수상자 9명이 대결하는 2차 오프라인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3명에게는 인도 여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퀴즈 대회 1차 온라인 대회는 구글 설문 웹을 활용해 치러지며 내년 1월 9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웃 종교 최대 명절이었던 주말 성탄절, 천태종 서울 성룡사에는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전받는 현대 문명의 모습과 전통 불교 문화의 대안적 가치를 조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켜켜이 쌓아올린 전통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까? 천태종 성룡사와 동아시아 불교 문화 학회가 학술대회를 통해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안양대 류호철 교수는 우선 전통 문화는 2번의 전승을 거쳐 3세대 이상 이어져 온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조건에는 유형의 불교 문화재는 물론 연등회와 영산제, 예불, 불공 등 절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대의 지혜와 지식이 담긴 전통을 토대로 문화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치 인식이 보존과 활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지식과 지혜 그리고 또 기술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데 어우러져서 오늘날 사찰과 불교 그리고 불교 문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형성된 문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눈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앞서 열린 개회식 성룡사 주지 세운 스님과 권기현 동아시아 불교문화 학회장 등 참석자들은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가 불교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세운 스님은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정신문화의 뒷받침이 요구된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 그만큼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에 기반을 한 어떤 새로운 삶의 형태가 이어져 가는데 그 중심에 불교 중심적 사상적 문화가 뿌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학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학술대회는 천태 법화 사상에서 바라본 불교 문화재의 인식과 활용, 연등회, 의례서 축제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금강대 정상교 교수와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라는 화두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웃 종교 최대 명절에 신촌에서 만난 사부대중들은 1700년 역사의 한국 불교가 우리 전통문화와 다름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에 대한 계승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신촌 성룡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애국 생활 대중불교를 실천하며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천태종 중앙청년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는 총본산 구인사에서 기념법회를 열어 새로운 50년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천태종 3대 지표를 토대로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중앙청년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는 지난 주말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영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류한우 단양 군수 등이 참석해 청년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언제나 청년들입니다. 청년 불자들의 깊은 신심과 높은 이상이 불교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변형을 이끄는 운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청년회 회원들은 지난 50년의 발자취가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천태정보 앱 개발과 천태복지관 봉사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학생회, 청년의 합동수련 법회 등을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불교의 앞날을 이끌어갈 새싹 불자들을 육성하고 아우르는 데 매진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월원각 대조사 스님께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뭐든 처음 하는 마음으로 청년회를 특유의 열정과 묵직한 불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1971년 발족한 천태종 중앙청년회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꾸준히 장학기금을 조성해 전달하는 등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에 노력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수련법회와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천태화합 한마당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며 소속 회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거룩한 회상마다 인연 닿는 모든 불자 두 손 모으니 오늘의 청년들이 세운 대원력 결정코 성취되기를 한마음 하나 되어 부처님께 발언하옵나이다. 천태종 중앙청년회 회원들은 사회 곳곳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행과 소통으로 모범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상월 온각 대조사의 장엄한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기며 한국 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거듭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연말을 맞아 고려인 후손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인천과 경기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넘어 인천 고려인 문화원, 원 고려인 문화원, 디아스포라 연구소,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북한 인권정보센터 등에 각각 방역 물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 물품은 팥죽 500인분과 덴탈 마스크 15,000장, 구강 스프레이 500개, 알코올 물티슈 2,000개, 여성 청바지 50개, 방한용품 500개 등입니다. 홍경식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올해 31차례에 걸쳐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불교계 아동 청소년 단체인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지도자 워크숍을 열어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코로나19 시대 불교 스카우트 생존과 성장 전략을 주제로 인천 강화도에서 지도자 워크숍을 가진 뒤 지역 중심 사찰 전등사를 순례했습니다. 연맹장 성행스님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도자 워크숍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불교 스카우트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로 잦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의 불연속성, 성인 지도자 부족, 코로나19 등이 꼽혔으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담당자 교체 최소화, 업무 인수인계 강화, 지속적인 지도자 훈련, 스님 연수 활성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불교계가 주도하는 재난구호 봉사단체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가 창립 6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우리 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문화재 보존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는 충남 홍성군 충남도서관에서 이사장 현혜 스님과 행정안전부, 지역 소방본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식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우수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충청소방학교와 의용소방대 등에 대한 격려금,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고 학술 세미나에서는 초고령 다문화 사회 재난구호 활동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이사장 현혜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난구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을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종식은 서울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오는 31일 밤 11시 30분에 공개되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채널에도 송출됩니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서울 북한산 인수봉 근처에서 고려시대 조성한 걸로 추정되는 건물 흔적과 다양한 유물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건물 흔적은 돌을 차곡차곡 쌓은 석축으로 대군대피소 근처와 인수봉 동쪽 암벽 아래쪽에서 발견됐는데 조사단은 발견된 영곡무늬 원형 주자 등을 근거로 사찰이 존재했던 걸로 추정했습니다. 조선시대 감옥은 유일한 출입구를 지나면 바로 옥을 감시하는 벼슬아치인 옥리 집무실이 있어서 감옥을 드나들려면 반드시 옥리를 지나쳐야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은석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경주옥, 포항 연희록 발굴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조선시대 옥의 구조를 처음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